용서 그리고 받아들임. 다코타는 성장기에 아버지가 매우 치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 저녁 시간 동안에 자신이 하루가 어떤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농장에서 일했던 시를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웃 아이들과 노는 대신에 종종 허구정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잡초를 뽑곤 했습니다. 다코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지만 스킨십을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도 않았지만요. 다코타가 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크고 너덜한 파란색 여행 가방을 싼 뒤에 자신의 픽업 트럭에 내 상자를 싣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며 몇 달간은 다코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전화는 점점 뜸해지면서 둘은 친밀했던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28살이 된 다코타는 제이콥이라는 남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이콥은 종종 출장을 다녔고 한 번 출장을 나가면 몇 주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다코타는 그가 긴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마다 그를 닥달했고 큰 싸움을 자주 벌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제이콥이 출장을 가기 전에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을 싸우면서 보내는 게 싫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유대감을 절실히 느끼고 시부했지만 자존감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그가 떠날 때까지 그에게 벽을 치고 그를 모른 척했습니다. 다코타는 이 파괴적인 패턴을 끝내고 시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제이콥이 떠날 준비를 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 아이가 공황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트너가 떠날 준비를 할 때마다 아버지가 떠나갔던 고통이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관계를 위해서 다코타는 아버지와 화해해야 했고 지금 그 질문 분노라는 과거의 짐을 이제야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면아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으며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재단에 올려두었다가 마침내 불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을 떠나버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동안에 자기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때로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다코타는 제이콥이 떠나기 전날 밤에 자신의 연약한 속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으며 그와의 관계 속에서 중심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이콥을 닥달하거나 밀어내지 않았고 둘이 함께 보낸 밤이 서로를 더 치밀하게 만들고 더 깊이 유대를 쌓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자 그녀는 자기 내면의 깊고 안전한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코타는 자신이 한 명의 성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삶을 신뢰하며 자신을 내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가 다른 길을 택해서 떠난다고 해도 자신이 괜찮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많은 의미가 담기는 단어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미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으며 용서, 분노에서 용서는 자유로 가는 길이다. 용서. 과거에서 비롯된 배신감이나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깨어있을 수 없게 만들며 우리를 비난, 원망, 내적 혼란의 패턴 속에 가둬둡니다. 다코타와 아버지 이야기는 저런 누군가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집세도 내지 않은 채 거주하면서 우리의 외적 삶에 잠재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적과 그의 소환하는 기억들을 진정으로 놓아버리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보관해둡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이나 경험을 떠올릴 때 여전히 몸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기억이 격앙된 감정을 지닌 기억이라는 신호입니다. 격앙된 감정은 그것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용서는 단지 과거와 화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는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을 되찾는 것,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자격이 없는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우리 의식 속에 더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내는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사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를 인정할 때는 그 상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답을 얻겠다거나 자신을 해명하겠다고 전 파트너나 부모님께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과거를 들쑤시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에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고 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다고 느껴질 경우에만 과거의 사람들과 접근하세요. 잊지 마세요. 놓아버리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내적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글쓰기 세션. 마음에 누구를 품고 있나요? 자정한 장소를 찾아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숙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노, 원망 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얽혀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쓰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당신이 마음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격앙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억이나 사람이 있나요? 나중에 용서 리추얼을 할 때 이 목록이 필요하니 계속 가지고 계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점차 성숙해가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용서와 연민의 마음을 내기가 쉬워졌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몸에 지니고 살던 트라우마와 학대를 이해하게 되었고 저의 할머니는 학대를 시일 수 없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경계선을 침략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얻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회한이나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몸부림치거나 매우 암울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되새김질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할 수 있으며 다시 가슴을 열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받아들이면 타인의 순수함을 보거나 그 사람의 행동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다시 쓰거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나간 일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의지입니다. 용서 또는 받아들임이 아닌가? 용서 또는 받아들임이란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넣어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서둘러 달려가 애도의 감정에 타임스 템포를 찍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갈 필요도 지금 당신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놓아버릴 준비가 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화, 분노, 슬픔을 온전히 느끼는 여유를 가지세요. 놓아버리는 과정에는 이뤄야 할 목표도 달성해야 할 기준도 없습니다. 여기서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당신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다 느끼라는 것, 당신의 영혼이 찾는 것을 찾으라는 것, 당신이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 낮은 진노의 감정들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면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다 넣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듣지 마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을 좀 가지면서 경험을 온전히 소화하세요. 천천히 의식적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놓아주세요. 용서와 8단계, 애도와 마찬가지로 용서 역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애도의 과정과 용서의 과정은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화를 느낄 수 있기 전에 우리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받아들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일어난 일에 대한 인정. 당신 머리에 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몸에 거하고 있나요?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고통과 분노를 느끼지 않기 위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외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용서로 나아가는 과정을 시작할 때는 몸으로 돌아가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애도하기, 이면에 숨겨진 상처에 접근하기, 과거와 관련 짓기, 나 자신의 상처에 공감하기, 현실을 인정하기, 나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평화를 느끼기. 용서 리추얼, 이 리추얼이 당신의 용서 과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과거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진지하게 쓰고 문장 완성. 내가 화난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화난 이유는, 이렇게 6장에 나오는 편지 의식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놓아버림의 의식을 할 때 이 편지를 태우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육체적인 건강을 증진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게 힘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용서는 받아들임에 더 가깝습니다.
영성의 과정을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준비되기 전에 나와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억지로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의 단계를 진심으로 밟아간 뒤에 만날 수 있는 최종의 결과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부분에 3부로 넘어가서 관계 패턴을 탐구하기. 우리가 로맨틱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는 우리의 부모님 혹은 아이가 아닙니다.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과 이름표를 떼어주고 미지의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투영을 이해하기.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던 과거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면 방어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투영함으로써 사랑을 멀리합니다. 사랑은 바로 눈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투영에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와 투영하면 사랑이 커질수록 숨 막히는 기분이 들고 가까워지려는 시도는 동지로 느껴지고 소소한 오해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관계를 아예 피하는 것도 타인과 친밀해지도록 설득 같은 경계선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정서성은 과거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층위에 벗겨내어 마음의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삶의 심의를 포용하는 과정입니다. 투영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투영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까요? 우리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관점이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투영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에서 느꼈던 수많은 혼란과 마음앓이 대부분은 우리의 과거에서 비롯된 처리되지 않은 고통 때문입니다. 사랑을 멀리하기. 할리가 고등학생 때 사귄 첫 여자친구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비록 그녀의 현재 여자친구인 킴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할리는 킴이 다른 여자와 말을 할 때마다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질투를 했습니다. 킴은 이로 인해서 엄청난 불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킴은 신뢰를 깰만한 어떤 짓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할리의 이러한 반응은 킴이 과거에 느꼈던 오해받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하지 않은 어떤 잘못을 뒤집었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먹은 상처들을 마음에서 놓아주거나 그 상처가 화해되지 못했을 때 투영은 우리의 에고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자 방어 기제입니다. 에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을 과거에 더 많이 했을수록 과거 이야기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기. 야스코의 막내 아들 때는 성질을 잘 냈습니다. 야스코는 아들의 이런 성향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어머니가 화를 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투영해 와서 현재 파트너가 나를 구해주거나 돌봐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함. 내 프레소 때문이 아니야. 때는 마침내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때에 이렇게 투영을 치유하는 방법. 과거를 투영하는 상태에 있을 때 신경계는 활성화되고 에고의 통제력은 더 강해집니다. 어쩌면 더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회피형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거나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고 불안을 느낄 수도 있으며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 심지어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하든 어떤 말을 하든 우리의 과거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바라본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는 투영할 때 누군가를 마음속에 적으로 쉽게 바꿔버린 뒤 그를 밀어냅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투영을 치유하기 위한 첫 단계는 투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온전히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투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을 정당해주는 트리거, 저 과거의 트라우마를 촉발시키는 것이 너무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멈춤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과거를 투영하고 있으며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줄수록 우리는 친구와 파트너를 더욱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변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괜히 제게 해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정 연설을 넣고 있었습니다. 패턴을 치유한다고 해서 다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투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나의 반응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느껴지고, 감정이 훅 올라오는 순간에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이 훅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강렬한 감정은 당신이 표면적으로 써고 있는 그 이상의 것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영과 방어의 이면에는 항상 연약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연약함과 친구가 되는 것이며 매일 특히 감정이 훅 올라오는 순간에 그 연약한 마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감정이 기억할 때도 의식적으로 존재하기 심호흡을 몇 번 하세요. 이번 따끔거림.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격한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숙고한 어떤 사람이 얻은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투영의 지혜. 우리는 투영을 지나치게 단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마주하는 사건들을 모두 투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신의 감정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투영을 취하면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투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영은 인간의 본성이며 결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투영을 취하면 자신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 투영이란 과거에 경험한 상처나 배신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듯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영에 우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가족 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러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트라우마를 종식하고 고통 대신에 사랑을 물려주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랑을 투영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관계 패턴을 변화시키기. 사람들은 종종 치유 작업을 하면서 무언가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패턴이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합니다. 에너지, 사랑, 의식, 확장의 성질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책임감 있게 쓰는 방법을 배우면 패턴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사랑과 증오, 빛과 어둠, 긍정과 부정, 내면, 외면이 바로 그것이지요. 당신은 패턴에게 계속 에너지를 줄 건가요? 아니면 패턴이 에너지 주기를 멈추고 모든 힘을 다른 것에 쏟아보고 싶나요? 관계 패턴이란 케냐는 항상 나쁜 남자에게 끌림을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조잡한 인간 유형에 끌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케냐가 만났던 남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케냐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준다면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요리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애정도 쏟아부었으며 자신의 몸이 불편해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케냐는 예전처럼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써 불안에 반응하는 대신에 스스로를 돌보는 데 애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별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똑같은 갈등, 실망, 문제 등으로 이루어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겪어야 할 성령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우리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하기로 한 내면 작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공통적인 관계 패턴은 누군가와 이렇게 해서 관계 패턴을 치유할 때는 마음을 보호하고 어떻게 조건화된 것을 놓아버리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패턴 속에 머물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 특징은 뭔가요? 우리가 겪어온 그 모든 경험 속에 존재하는 딱 한 가지 공통된 분모가 자신. 이 첫 번째 질문이자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패턴, 관계의 특징을 바다 유형, 산 유형, 안정적이고 진솔한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그래서 해야 할 연습은 양육자 역할에서 벗어나 가끔은 자신을 돌보도록 하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바로 유형 특징. 가장 큰 과제는 때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연습은 패턴의 연료가 되는 잘못된 신념, 열정적인 이끌림, 역기능,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계약.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어떤 암묵적인 합의를 맺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계약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가? 두 아이를 둔 소녀는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소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무의식적인 계약과 잘못된 신념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무의식적인 계약에 동의하는 이유는 가정 내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정서적인 교감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쫓아다닐까? 정서적인 교감이 불가능한 사랑을 쫓아다닌다는 말은 곧 교감 가능한 사랑을 피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만의 에너지 운용법 찾기, 매우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거나 정서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무언가에 쫓기는 것에 도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턴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저는 연애 특유의 행복한 감정에 중독되어 있으며 서로가 별난 연애에 따르는 강렬한 감정들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외적인 것을 추구했고 상대와의 관계가 평온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언제나 불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한 사랑의 기준을 알지 못했고 관계라는 것이 언제나 급작스러운 변화와 감정이 롤러코스터로 가득하지만 않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강렬한 감정이 차츰 사라질 때쯤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자, 정상이 이런 패턴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면서 저는 이것을 뿌리 뽑으려 하기보다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어 원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일들을 시도함으로써 혼돈을 향한 에너지적인 끌림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속의 미디어 속의 가장 파괴적인 인물들 중에서 어떤 인물들은 가장 창의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관계 패턴을 지휘한다고 해서 완전히 패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와의 관계 패턴을 알아내기. 관계 패턴은 한 관계의 다른 관계를 공동적으로 엮어주는 실과 같습니다. 패턴이 작동하려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또 포용하면 패턴의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1단계 관계성 사랑을 주제로 어렸을 때의 환경을 탐구하기. 나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들은 자, 그래서 아버지와는 어머니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부모님은 또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다른 여자들과의 주변에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나의 지난 관계를 탐구하기. 나 자신에게 나는 어떻게 감정이, 나의 관계 패턴은 어땠나요? 나 자신에게 안정적인가요? 거짓말 같은 또 배신 또 불만 회피 성향 이런 것이 감정적으로 4단계 에너지 작업하기. 우리는 패턴이 날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제주껏 그 패턴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그것을 기억할 것들은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패턴 고치거나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패턴 조건화, 신념적인 무의식적인 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고 모든 패턴에는 당신의 관계 패턴은 당신이 이번 생애에 맡아 처리할 작업입니다. 가장 힘있는 자신의 모습을 재현하고 그래서 생존 모드에서 당신의 가슴을 믿으세요.